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4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장관 회담 결렬 얘기하고 또 이번 주에 있을 그 FOMC의 회의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심, 또 이란하고의 그 핵 협상 중단 소식 뭐 등등 해갖고 다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장은 월요일인 오늘 좀 불안감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4% 정도 하락을 해서 출발을 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는 1%가 넘게 주가가 하락을 해서 지수로는 2633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오후 들면서 조금씩 낙폭을 축소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시작과 동시에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지켜나갔고 그 매도 폭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와 매수 사이의 보합권을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서 상당히 그 외국인들이 파는 부분은 거의 그 개인들이 받아가는 건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6,380억을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들은 6,257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3억을 매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645.65포인트로 지난 주말보다 0.59%, 이거는 그 하락폭을 종가 부분에 상당히 좀 좁히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매도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하락이 더더욱 커졌고, 그 코스닥에 비해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매도였습니다. 기관들도 그러니까 이제 매도 우위를 외국인과 같은 쪽에서 그대로 보여주면서 끌고 나왔고,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들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300억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들은 5,063억을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기관은 1,533억 정도 순매도를 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72.44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해서 지난 주말보다 무려 2.16%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먼저 이제 시가총액 1, 2, 3위 좀 살펴보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보합권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는데,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100만 주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조금 그러면서 플러스 200원, 그러니까 7만 200원으로 끝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67만 9천, 거의 68만 주 정도 매도 우위를,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부터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니까 그런 이제 지금 전체의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이제 그런 여파를 조금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죠.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외국인들이 한 24만 주 정도 순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순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외국인 기관 중에는 서로 엇갈려서 사는 데도 있고 파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난 주말보다 1,000원이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이 1, 2, 3위를 매일 체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거 보고,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적 좀 움직임이 강했던 그런 종목들을 보면, 첫 번째가 AI 로봇 관련 이런 겁니다. 그리고 원격 진료. 이거는 이제 차기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AI 산업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래서 이제 이쪽 면에 좀 투자가 기대된다. 이런 거 하고,
윤 당선인 그 공약집에도 보면 그 AI 로봇을 비롯해서 5대 메가테크라는 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의 육성 계획에 따라서 이쪽에 많은 투자가 뭐 지원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 하고, 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도 디지털 의료를 좀 양성화하겠다는 거를 정책 목표로 삼고 있어서 아무래도 비대면 진료에 관련되는 것들이 좀 확대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전망 때문에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뭐 오늘 강세를 보였다는 게 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비껴가는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그 분양 물량을 늘리겠다, 이게 이제 공약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건설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을 지난 주말에 의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비껴쓸 수 있는 섹터는 이런 것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근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시지만 이제 그 철강에 필요한 석탄이나 철광석 이런 것들이 뭐 거의 폭등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철강사들이 제품 인상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제품 가격에 전이시키는데, 이미 이제 중국의 그 바오스틸이나 뭐 독일 철강 회사나 이런 데는 이미 인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인상도 거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철강 쪽이 이렇게 좀 움직였고, 이제 포스코 같은 데는 뭐 이제 그런 거에다가 뭐 여러분 아시지만 그 리튬 그 남미의 리튬 그 호수 그 투자한 거 있잖아요. 근데 리튬 값이 자꾸 오르니까 뭐 그 얘기도 좀 있고, 전고체 배터리 얘기도 있고, 뭐 등등 해서 또 움직였고, 또 이게 이제 건설 경기 확대를 기대한다 그러면 이제 철근 수요도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늘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사료, 비료 이런 게 이제 따라오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그냥 식량 공급 이제 걱정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현실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주변국들도 보면 이집트나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일단 곡물 수출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계속 이런 나라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죠. 특히 이제 우리처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데는 우리는 뭐 에너지도 그렇고 거의 수입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제 우리 그 상당히 충격이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이 비교적 그 주변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이런 상황에선. 그다음에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그 밀 5월물이 지금 6거래일째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뭐 이 밀 가격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언제 이게 안정된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시지만 러시아는 비료 수출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이제 1년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것들이 지금 뭐 비료나 사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해운 관련인데, 이것도 BDI도 BDI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조금 안정은 찾았지만 굉장히 지금 4,620 고 수준에 와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고 이쪽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항만의 적체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관련해서 우리 이제 백만개미에서 많이 눈여겨보고는 HMM도 오늘 많이 올라가고, 또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거는 뭐 그동안에 말이 많았잖아요. 고위분식 회계 그 문제, 이게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셀트리온 그 관련 삼형제라고 이제 세계 회사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특징은 뭐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번 주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고,
지난번 그 의회 청문회 때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어요.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25bp 올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는 거기를 지지하고,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안 돼서 만에 하나 50bp 한다 그래도 그렇게 시장이 충격적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이거 발표 끝나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 사이에서 어떤 그 연준의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특히 연준은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나서 세계 경제가 그 원자재 뭐 에너지 곡물가 이렇게 폭등하고 이렇게 난리가 난 이 상황을 연준은 어떤 시각에서 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파월 의장의 얘기의 행간을 읽으려고 상당히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제 약간 유럽에서도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크라이나에 막 무기 공급을 무조건 막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는 결상전 한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자꾸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쟁이 길어지면 지금 이제 이 전쟁 때문에 발생된 원자재 문제라든지 또 에너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곡물 문제라든지 이게 해결 안 되고서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세계 경제도 그렇고 세계 시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나냐로 이제 집약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언제 끝날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이는 게 이 러시아가 그 16일 날 이 일부 그 이자를 갚도록 돼 있잖아요. 채권 이자를. 그게 근데 이제 러시아가 갖고 있는 해외 재산에서 한 6,300억 달러 정도가 지금 묶여 있잖아요. 이게 지난번 조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제 뭐 러시아는 뭐 루블화로 갖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뭐 일어나도 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서 괜찮다는 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이게 일어나면 또 하나의 또 충격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뉴스에서 들으셨지만 중국 선전인가요? 그 도시 자체를 그냥 봉쇄해 버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새로운 물류난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특성상 선전하는 도시 특성상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복합적으로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왜 우리나라가 더 빠지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하고 수출하는 거가 주로 돼 있는데 저렇게 원자재가 덜럭같이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유도 그렇고 수입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진짜 그 표현 그대로 하면 죽어라고 파는 거 죽어라고 파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엔 그래서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나라 파는 거냐 그러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면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폭이 클 수밖에 없죠. 그 외국인들이 일단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나기는 피해가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교적 수입 의존도가 낮고 뭐 이제 그런 쪽을 나중에 건드리고 돈 빼가기 좋고 그런 데가 우리나라 시장이잖아요. 그쪽부터 건드리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저것들 왜 저렇게 파냐 뭐 이렇게 하는데 참고 삼아 이제 지난달 23일 날 러시아가 침공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날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은 5조 2천억 넘게 팔았어요. 5조 2천억. 엄청나죠? 5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1조 6천억이 좀 넘게 팔고 개인은 6조 5천억이 넘게 샀어요.
6조 5,697억이니까 뭐 외국인들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이후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기관도 일부 팔고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파는 쪽에 스탠스를 놓고 있는 한 시장이 회복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냥 너무 빠져서 단기적인 반등성 상승 이외에는 우리가 기대해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원자재, 에너지, 곡물 이 세 가지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환은 계속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환이 아까 마감 1242원 30전 10원 30전 또 약해졌어요. 1242원. 야, 이거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원유 수입 의존도 특히 높고 이거 환율에 상당히 영향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자꾸 팔고 나가니까 또 그게 또 환율을 올리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함부로 시장이 돌아간다,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 열쇠가 무엇이냐? 궁극적 열쇠가 이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끝내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됐건 어떤 조건이 됐건 일단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걱정하고 있는 원자재, 에너지, 곡물은 계속 뛸 수밖에 없어요. 안정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놓고 그냥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 근데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대외 변수가 이렇게 돌출적으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미리 생각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게 와서 이렇게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켈 값 오르죠. 아예 팔자가 없어서 거래가 안 되는 리튬 오르죠. 리튬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걸 원료로 하는 그 전지 사업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충격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 전지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산업에 많이 물려 있는데 아시지만 우리는 이런 원자재나 이런 거를 사다가 이게 가공해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게 아주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데다가 조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조금 좋은 소식 요만한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줬을 때 반등하는 거 이외에는 딴 거를 기대하기가 힘들고 오늘처럼 이제 그런 쪽을 비껴간 거 오히려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오르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거라든지 국내의 건설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원전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좀 오르면 이익 실현 물량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막 엄포 놓을 때 많은 이제 분석가들이 크림반도 쪽 2014년도 예를 들면서 이게 이제 길면 한 달 정도 시장을 괴롭힐 거다 그러는데 이제 침공한 날짜가 2월 23일이니까 이제 한 달 다 돼가요. 근데 이제 진짜 그 사람들 얘기대로 딱 한 달에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길어질 경우에 이 지금의 그 시장에 대한 그 매매 스타일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른 섹터 있잖아요. 그걸 비껴간 거, 이런 직격탄에서 비껴간 그런 섹터라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또 따라갈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도 상당 부분 그동안 움직였고 얘네들은 이제 들려오는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막 오르락 내리락을 급하게 막 할 거니까 참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들을 가지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종식되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 근데 뭐 제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트레이딩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 투자가 하기에는 힘들고 점점 마진을 안 줍니다. 그냥 진짜 빨간불만 나타나면 얼른 팔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장이니까 개인들이 쫓아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도 뭐 우리가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뭐 어쨌든 간 언젠가는 분쟁이건 전쟁이건 종식되지 않는 건 없기 때문에 그 종식의 날이 또 하루 가까워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이거를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될까? 그렇네요. 그래서 뭐 그래도 언제든지 그렇지만 시장에서 해결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시고 이미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 좋은 주식들 여러분 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보시면 어떤 한 섹터로 그 지금은 그 종목들이 몰아져 있으면 별로 좋은 유쾌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분산돼 있어야 돼요. 섹터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나눠드렸죠. 대표 종목들로. 그런 구성이 돼 있다면 뭐 나만 힘든 시장이 아니니까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해서 세계 시장이 다 힘드니까 이런 때는 그냥 그런 것만 어느 정도 세팅돼 있고 현금 있다. 그러면 그냥 좀 엉덩이 무겁게 그렇게 좀 기다리는 것도 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